혹시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두려우신가요? 가늘어져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슬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점점 외모가 중요시되는 요즘 시기,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반짝이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바라보며 정해진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착잡합니다.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은 노벨 화학상이 아닌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성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인 듯합니다. 이런 고민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기원전부터 거세를 한 남성들에게서 탈모가 생기지 않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오늘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고안에서 생성된 남성 호르몬이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탈모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의 모근세포에 DHT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모근을 점차 위축시키고, 위축된 모낭에서는 점차 가늘은 머리카락이 나오다 결국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DHT라는 물질이 없다면 탈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면 만들어지므로 테스토스테론이 없거나 5알파 환원 효소를 없애면 되겠죠? 하지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없앨 수는 없고, 테스토스테론과 결합하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없애는 약인 프로페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처음엔 탈모 치료의 목적이 아닌 전립선 비대증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사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게 되었고, 1992년 5mg 피나스테리드 제제가 프로스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카를 복용한 환자들 중 일부가 탈모 개선 효과를 보이는 임상 결과에 주목하여 탈모 약으로서의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5mg을 복용하던 걸 1mg으로 줄이는 대신 매일 한 알씩 복용하는 프로페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머크사에서도 DHT라는 물질이 갑상선 비대증과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용과 관련된 탈모약보다는 갑상선 비대증 치료제를 먼저 개발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진실은 연구원만 알겠죠? 이제 이 약의 성능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남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도 탈모약을 먹는 입장에서 탈모약을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아?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의 많은 탈모인들을 살펴보아도 논란이 되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탈모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탈모약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로 위축이 되어 심리적인 영향 탓이거나 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기부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넣지 않은 위약을 넣은 실험에서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하였으나, 가장 큰 문제는 가임기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약 자체가 남성 호르몬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아직 생식기 형성이 완벽히 되지 않은 태아에게 크리티컬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을 가진 약품은 코팅이 된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워낙 프로페시아가 비싸다 보니 5mg짜리 프로스카를 쪼개서 1mg씩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탈모약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덕분에 모든 두려움을 뚫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빠지지 않은 머리는 지킬 수 있지만 이미 빠진 머리는 되돌릴 수 없다. 천만 탈모인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